전주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새벽에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번 화재는 스프링클러가 곧바로 작동해 피해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화재의 사각지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도지사 후보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송하진, 김춘진 두 후보는 정책과 공약을 놓고 열띤 공방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전주의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사다리를 이용해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을 구조합니다. 서둘러 몸만 빠져나온 찜질방 이용객들로 주차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한밤중 느닷없는 대피 소동에 사람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있는 사람들이 빨리 불렀으니까 빨리 대피하라고 그래가지고 2층 올라가고 막 저 창문으로 막 문 열고 고개 내놓고 막 그랬는데 오늘 새벽 0시 반쯤 전주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건물 일부를 태우고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지하 기계실에서 시작됐는데 위층으로 연기가 올라가면서 찜질방과 목욕탕 등에 머무르고 있던 손님 5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15명은 연기를 흡입하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뻔했지만 사고 당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스프링클러 작동이 됐고요. 거의 단순 연기 흡입 환자고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직원들이 누수 방지를 위해 용접 작업을 벌이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쪽 작업하고 저쪽으로 갔는데 불씨가 남아있었는지 어쩐지 그 뒤에서 이렇게 경찰은 건물 주인과 용접工등을 상대로 작업 도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실시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 연말 수십 명이 숨졌던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참사 때와 달리 피해가 심각하지는 않았는데요. 어떤 점이 달랐던 건지 박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29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간 제천 화재 참사. 주차장 배관 작업 중 튄 용접 불꽃이 건물로 옮겨 붙으며 참사로 이어졌는데 당시 초기 진압에 실패하며 피해가 더 커졌다는 비난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주 화재는 피해 규모부터 확연히 달랐습니다. 제 위치에서 잘 작동한 소방시설 덕분에 이용객들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불이 시작된 기계실에선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해 불길이 주변으로 번져나가지 않았고 건물 곳곳의 화재 경보기도 제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심야에 사고였지만 경보음에 잠을 깬 사람들이 연기가 올라오기 전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있는데 사이렌이 막 울리더라고. 그래서 일어나보니까 불났다고 막 그래가지고 4층으로 올라갔지. 잘 관리된 비상등과 탈출구 역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소방차들의 진입이 수월해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신속한 구조 작업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현지 훈련을 강화한 덕분에 소방관들이 건물 구조를 잘 파악하고 있어. 하지만 되짚어봐야 할 부분도 있는데 사고가 난 건물은 지하를 제외하고는 스프링클러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기준 면적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겁니다. 의무사항이 아니었죠. 저희 할 때는. 그리고 지금 본거 기준에 지금 찜질방 내부가 특별까지인데 아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초기 진화로 다행히 큰 참사는 막을 수 있었지만 부족한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고 철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민주당의 경선을 앞두고 김춘진, 송하진 도지사 후보 간의 TV 토론회가 전주 MBC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정책도 토론도 없는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 도내 처음으로 열린 TV 토론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토론회는 시작부터 불꽃이 튀었습니다. 민주당 김춘진 후보는 송하진 지사가 지난 선거에서 내세운 관광객 1억 명의 소득 2배, 인구 300만 명의 123 공약이 말잔치에 그쳤다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우리 소득 2배인데 우리 월급이 2배로 늘지 않았습니다. 송 지사는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선거용 메시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모든 정치인은 도민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봅니다. 전북의 낮은 경제 지표에 대해서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김 후보는 최하위 수준의 재정 자립도와 청년 고용률 등을 꼬집었고 송 지사는 전북이 도 가운데 네 번째로 국가 예산이 많다며 반론을 펼쳤습니다. 특히 재작년 위암 수술을 받았는데 건강하냐는 지적에 언성까지 높아졌습니다. 그 건강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후보님보다 훨씬 건강해 보인다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송 지사도 국회의원 시절 김 후보의 후원금 모금 문제를 지적하고 부안고창 지역구 공약을 제대로 지켰냐며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공약 이행률은 48.8%로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라는 매니페스토 운동 본부에서는 제가 공약 이행률이 거의 완벽하다. 마지막으로 송 지사는 전북의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김 후보는 3선 국회의원 경험을 토대로 예산 8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송하진, 김춘진 후보는 공약과 정책 면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송 후보는 현직 도지사로 세부 공약 발굴을 강점으로, 김 후보는 중앙정치 경험을 앞세워 대조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유룡 기자입니다. 도전자인 김춘진 후보는 낮은 국가예산 증가율을 처음부터 물고 늘어졌습니다. 3선 의원 경험을 활용해 정부와 소통하고 국가예산 8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중앙에 경험이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예산 확보 제대로 못하는 거 제가 도지사가 되면은 평균 이상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송하진 후보는 전라북도가 제시한 2,500억 원 규모의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사업이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이 됐다며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선 6기에 거둔 정책 성과를 발전적 진화를 이뤄냄으로써 성공으로 이뤄내겠습니다. 새만금과 혁신도시 김 후보는 전북의 미세먼지 증가율이 전국 최고라며 강도 높은 미세먼지 대책과 여성 부지사, 청년 보좌관 임명 등 정치적 접근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라북도가 여성 부지사가 탄생된 적이 없습니다. 여성 부지사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위한 정책 사업단을 만들어서 경력 단절 여성을 도입하고. 반면 송 후보는 청년 직불금제로 1,000명의 청년에게 월 50만 원의 희망을 주고 대안방직 개발 방안에는 말을 아끼는 노련함이 돋보였습니다. 아주 복수적으로 해법을 놓고 앞으로 도시 기본 계획의 변화를 보아가면서 도민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부분을. 김 후보는 송하진 도정을 꼼꼼히 분석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대안이 부족하다는 평이, 송 후보는 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참신성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ICT 사업이라든가 첨단 산업을 창업할 수 있게끔 청년 산업단지 만들고 국제공항을 기필코 이뤄내겠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달리는 4차 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일요일까지 모바일 경선을 마무리하고 도지사를 공천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번 토론이 후보의 면면을 파악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회로 기록됐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공천 잡음이 일고 있는 민주당의 일부 지역 자치단체장 후보 공천이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천 일정과 방식에 대해 당 안팎의 비난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의 정가 소식을 임홍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 완주군수와 진안군수가 각각 민주당 후보로 공천됐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박성일 완주군수와 이항로 진안군수를 단수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원시장은 윤승호, 이상현, 이환주 등 후보 3명의 경선으로 공천자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지역 예비 후보들의 경선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오는 15일까지 단수 공천이나 경선 여부를 모두 확정짓기로 해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이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평당 도당은 논평을 통해 박우정 고창군수 부인의 갑질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묵묵부답이고 단수 공천 가능성마저 있다며 적폐 청산 의지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또한 높은 지지율에 취해 전북을 패권 정치의 볼모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른바 봉침 여목사가 김승수 전주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이현웅 예비후보 측은 봉침 여목사가 지난 98년 전주시장 선거 당시 같은 캠프에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던 김 시장을 만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말한 녹음 내용을 기자회견장에서 들려줬습니다. 이 후보 측은 전주시가 복지시설 예산을 갑자기 편성하고 지원액을 늘린 것은 김 시장과 봉침 여목사 간의 이런 관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북 통계청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와 계약직이 다수인 도소매업과 음식업종 종업원이 지난해보다 1.5%인 13,0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서비스 판매 종사자 수는 2.7%, 자영업자도 7.5%나 줄어 감소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인지 보다 세밀한 점검이 요구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 상반기 사무직과 심사직 239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이달 23일까지 접수를 받아 6월 22일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공단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올해 상반기 채용 인원이 지난해보다 70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서별 사업 발굴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참석자들은 고용과 산업위기에 대응한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지방세 징수유예 등 GM 관련 지원 사업 26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38건 등 64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역 거점형 문화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가 전국 최초로 전주 만성지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북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는 지역 특화 콘텐츠를 강화하고 육성하는 기관으로 매년 10개의 새로운 청년 콘텐츠 기업과 15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전북 디자인센터가 익산 귀금속 보석 산업 클러스터 안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북 디자인센터는 익산 보석 산업과 연계해 디자인 산업과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기관으로 앞으로 5년간 150억 원을 집중 투자합니다. 전국 진안 홍삼 용담호 마라톤 대회가 모레 용담댐 광장에서 열립니다. 진안 홍삼 용담호 마라톤 대회에는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과 군민 등 2천여 명이 참가하며 풀코스와 하프, 5km, 10km 코스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국내 대표적 로컬푸드인 완주 로컬푸드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완주 로컬푸드 판매장은 2012년 첫 판매장을 개장한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판매량 증가로 7년여 만에 직판장이 14개소로 늘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오는 9월 설립 예정인 새만금 개발공사가 주도할 국제 협력 용지를 선도 개발하기 위해 기본 구상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도 사업 지역은 인공해변과 수상호텔, 수변주택단지, 인공수로 등을 갖춘 수변도시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소식입니다.